엄 교수님하고 김 대표님께서 정 박사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와 어떻게 좀 다른지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로 미루시는데요. 네, 우리 교수님부터. 네네. 제가 독일을 처음 간 게 87년. 아, 네네. 좀 오래 되셨네요. 네. 예, 87. 처음 간 게 그렇습니다. 아, 독일에 처음 간 게 네네네. 87년인데 네. 그때 처음 갔을 때 독일을 보고 감탄을 했죠. 아, 그때 당시는 그러셨을 수 있을 것 이렇게까지 같습니다. 세력이 네. 정책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 감탄했던 게 지금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을 한 거고요. 맞습니다. 제가 뭐 독일뿐만 교수님 아니라 같은 이제 분들께서 네. 유럽의 많은 나라를 이제 그때 그 환경부 프로젝트에 의해서 제가 출장을 가가지고 그 폐기물 이 재활용에 대한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가 출장을 간 게 또 89년도입니다. 그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출장을 보내준 건데 그 당시에 어떤 거였냐면은 자 그 유럽의 폐활용 이 재활용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해야 좋은 것인가를 이제 연구하기 한 일환으로 가가지고 뭐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몇몇 나라를 갔다 왔는데 독일이 굉장히 스탠다드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굉장히 그 이렇게 시스템이 확고해요. 두리뭉실한 게 없어요. 딱 주어진 대로 탁탁탁 하는 시스템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독일 문화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독일은 굉장히 직관적인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프랑스 넘어가면 약간 부드러워요. 하는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물론 나라별로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일단 독일 얘기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대시민의 봉사라는 의미를 따졌을 때는 시민들이 그냥 편하게 아무거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런 거 따지면 독일보다 나은 거죠. 왜냐 말씀하신 대로 쉽게 버릴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사실은 시할 일인데 그럼 우리나라 도입하면 되지 않느냐 할 수는 있습니다. 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 드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청소 비용 해가지고 받는 비용이 실제로 잡힌 예산의 40%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시에서 지금 네, 현실화가 현실화가 안 돼가지고 40%인데 만약 그걸 현실화 시키면 온 전신에 막 투기가 많아 늘어날 거는 눈에 보입니다. 예전에 쓰레기 종량제 처음 실시할 때 쓰레기 무단 투기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돈 그걸 몇 푼 아끼려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뭐 민의에 따라서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쓰레기 비용을 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를 편리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다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세금을 따지면 무지하게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그걸 만약에 그 이제 쓰레기 비용으로 청구를 하면은 시민들의 저항들이 엄청 커질 거니까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모순점이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게 사실은 큰 문제인데 문제는 첫째는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 김주정 센터장께서 말씀하셨던 대시민 홍보, 환경 교육은 굉장히 중요해요. 독일 가면 그 초등학교 학생들 하는 데가 그 시스템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학생들이 은연지 와가지고 이 쓰레기에 대한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제로 몸으로 느끼고 가는 부분을 약 80년대 하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시에서도 예전에 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10% 줄이기 해가지고 제가 한 50여 편 정도 시에 각 돌아다니면서 강의까지 했었습니다. 그 당시 10% 줄이기 운동해가지고 그 성과 상당히 있었거든요. 시에서 엄청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던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이 특히 시민과의 소통은 이 쓰레기 정책의 첫걸음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네. 그것이 지금 독일에는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네. 예. 우리 김주정 센터장님, 네 간단하게 예, 말씀해 뭐그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분리 배출 의지가 있다고 했을 때 조금 이제 가볍게 배출을 했을 때 이게 시스템이 이걸 처리해 줄 것이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수반될 거고요. 지금은 그것 때문에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AI 로봇이 이제 선별하는 기계까지 도입을 하는 지자체도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모습은 대부분 우리 아시겠지만 그 선별자 이런 곳에 가면 그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들이 쭉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가고 대부분 기계가 많이 없고 작업자들이 손으로 많이 이렇게 분류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많거든요. 몇 년 전에도 교수님하고 돌아보니까 그런 게 좀 많았었는데 좀 그런 상태라서 그게 나은 건지 고민했을 때
참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기계를 넣어도요. 지역에 따라서는 되게 선별율이 높은 지역도 있고 또 어떤 지역 선별율이 되게 낮은 지역도 있는데 그것들은 아주 일률적으로 어떤 학자가 연구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쓰레기 문제에서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 부분 답하기는 힘든데 중요한 것은 그 사회적 그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얼마나 많은 자원이나 예산을 투입을 할 수 있고 그럼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합의가 필요하죠.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뭐 소각이나 매립시설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하나 지으려 그러면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회적 합의를 우리가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가 되게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독일처럼 일률적인 구조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그런 걸 선택하고 그렇다고 했을 때 부수적으로 뭐가 좀 들어가야 될 것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대국민 홍보가 되게 중요한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좀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처럼 환경교육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억에 특정 지역이지만 북구에서 모든 동을 한 번씩 돌면서 통장님들만 놓고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한 2년 거친 다음에 또 했거든요. 그 사실은 그 뒤에 보니까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북구의 음식물 쓰레기가 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이 동원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동원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이게 좀 우리가 다가가기만 하면 수용성은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쓰레기 문제나 자원순환 문제는 그걸 동원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합의하고 적정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하고 또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면서 그런 것들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좀 나아가려 그러면 주민들한테만 모든 걸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이 만들 때서는 잘 만들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많은 제품을 쓰는데 이거 쓰기는 편하고 멋진 것 같지만 또 보기도 되게 좋잖아요. 특히 화장품 같은 거 용기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버리고 나면 그 따로 버린다고 하더라도 재활용이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이거는 주민들은 된다고 해서 버렸는데 시스템에서 걸러낸다고 하더라도 재활용이 안 되면 사실은 그거는 그 주민들의 배신감은 상당히 큽니다. 저희 교육할 때 그 이야기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들 때부터 잘 버려지기 쉽고 제대로 재활용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적당한 그 선별할 수 있을 때를 만들어주고 주민들에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그런 캠페인이 수반되는 것이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 좀 우리 사회가 뭐 다른 사회가 비교할 필요 없이 좀 더 이렇게 분리배출과 재활용, 자원순환이 잘 되는 길이 아닐까 좀 그렇게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정말 이 자원순환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1시간 토론회를 준비를 했는데 좀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만큼 시민들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너무 좋은데요. 사실 이영애 과장님, 부산시에서 이런 재활용을 더 잘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네. 안 그래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 계속 해주셔가지고 이게 사실 재활용이라는 것이 시 차원에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기업이 발생 단계에서부터 사실 잘 되면 소비자나 시민들이 또 하기도 좀 수월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는 보면 EPR 제도라 해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 해서 내가 만든 제품은 내가 다시 수거해가는 그래서 그런 품목들이 되게 지금 많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업이 생산자 재활용 제도 안에 들어가도록만 해줘도 본인이 다 수거해가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대형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무상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대형이 아닌 중소형 전자제품 저희 같은 경우도 서울에 SR이라고 있고 저희도 VR이라고 있는데 우리 그 아파트에 보면 중소형 그 분리 수거함 다 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도시광산이라는 건데 그건 100% 가게 되면 다 일일이 다 분리 다 해가지고 각각의 그 뭐 철이든 뭐 구리든 뭐 알루미늄이든 이런 것들 다 재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체계가 보면은 개인은 배출을 해내고 뭔가 분리 배출을 하고 그럼 그게 아파트의 경우는 배출된 것을 이 재활용 판매 그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바로 판매가 되고 또 이제 그 일반 단독주택이나 또 소형 이런 마을 단위 같은 경우는 또 재활용 각 구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을 통해 가지고 또 중고 물품은 그 재활용 센터에
매장으로 또 들어가고 또 이후에 최종 재활용센터 가서 또 판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개인이 이제 잘 분리 배출된 부분들을 또 우리 재활용 선별장 들어올 때 재활용 선별장에서도 어떤 그 역할을 또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워낙 부지가 좀 작은 것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용 선별장도 좀 현대화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저희가 4개구 같은 경우는 현대 사업을 서구는 벌써 다 했고 뭐 영도구나 남구나 진구 같은 경우는 재활용 선별장 아까 말씀하신 그 광학 선별이 된다면 빚을 통해서 병이 분리가 될 수 있고 비중 선별이면 무겁고 가벼운 거에 따라서 또 선별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그 선별기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재활용 선별장이 좀 될 수 있도록 현대화하는 사업과 함께 각각 아까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재활용 정거장이 좀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재활용 분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분리 배출함을 최대한 좀 넣으려고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도 약간의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투명 페트병을 가져왔을 때 막 20개를 가졌다 뭐 킬로그램당 뭐 40원이라든가 아니면 20개를 가져오면 종량제 봉투로 좀 바꿔준다든지 이런 내가 배출한 거에 대한 그 장려금을 받게 되면 또 거기에 교육적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제도도 구청하고 같이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가 그냥 돈을 준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구에서 이게 약간 매칭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에 관심이 좀 더 많다면 또 저희들도 이쪽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 나갈 그런 또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아까도 큐피 찌꺼기 얘기는 했는데 제가 음식물 찌꺼기에 감량화되어서 나오는 그 잔재물을 부숙시켜 가지고 현재 그 해운대 그 수목원이나 또 가로수에 약간 거름물함 활용을 좀 한번 해봤었습니다. 근데 상태가 좋아가지고 올해는 컵이 찌꺼기하고 혼합을 해서 한번 또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래서 또 확대할 계획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오늘 뭐 많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또 저희는 좀 부산이 국가적으로 각각의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저희는 그 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도 좀 그 공모 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그 구축 사업을 좀 시행할 계획이고 그 전국에 11개 있는 업사이클링 센터 저희도 좀 유치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작게는 이제 시작을 그 지금 한 내년이나 착수할 계획인데 이게 각각 그 우리가 지금 제도권 안에 있지는 않지만 민간 영역에서 하는 뭐 제로 웨이스트라든지 또 그 뭐 아름다운 가게라든지 또 지금 우리 시가고 있는 업사이클링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 가지고 한다면은 교수님과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좀 약간 그 빈 곳을 좀 채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네트워크할 필요도 좀 있어서 그런 계획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그 아이디어와 또 이 정책들을 펼치시는데요. 아까도 뭐 구 단위에서의 어떤 매칭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시민들과의 이런 협력들도 굉장히 이런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시민들과 협력을 위해서도 어떤 네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저희가 시민 우리 김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조금 좀 너무 긍정적으로 좀 잘하고 있는 자랑하고 싶은 게 아나바다 사업 이거 사실 아나바다 사업은 옛날부터는 되어 왔었어요. 근데 이게 뭐 하다가 말다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시가 지금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아예 그 동절기를 제외한 3월에서 11월까지 매달 셋째 주 토요일 날 어김없이 저희 송상현 광장에서 지금 아나바다 큰 그 장을 좀 펼칩니다. 교육의 그 시민단체와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산 수리, 그러니까 각각 수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교육도 당연히 같이 하고 이게 해서 뭐 배전지라든지 이렇게 그런 교환 작업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뭐 옷이라든가 의류 물물 교환 여기에 또 좀 약간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좀 뭐 들어오긴 하는데 근데 이런 시민 장터를 저희가 어김없이 하면서 저희가 종래에는 이런 게 이제 좀 자리 잡혀서 야 부산 가면 벼룩 장터가 있다. 거기 가면은 좀 물물 교환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좀 그런 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둘째 공모 사업 시민단체와 같이 공모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자원순환을 좀 잘하는 단체를 좀 발굴해서 이제 그런 걸 좀 홍보를 좀 해드렸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풀뿌리 벼룩 시장을 좀 운영하고 있는 어떤 단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서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모르는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가 그 공모를 또 이번에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 모아서 9월달에 자원순환회 날 때 또 시상도 하면서 홍보도 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또 셋째는 교육 분야에서의 또 시민단체하고 같이 하는 부분인데 현재는 그 시민 강사들이 이제 자원순환 교육을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연합 등하고 여러 개 4개 기관에서 음식물 남기지 않았던 캠페인을 좀 하고 있고 또 지금 자원순환센터라고 해서 기초환경교육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폐기물을 이용한 체험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잘 못했지만 올해는 좀 추가해서 그 지역 기업과의 소통인데 그 우리 자원순환단지가 있거든요. 그 자원순환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입주 기업들하고도 세미나를 좀 통해서 재활용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그 애로사항이 뭔지 또 순환경제를 위해서 좀 해야 될 게 뭔지를 한번 소통을 해볼 계획입니다. 아까 교육관계 정말 사실 중요하고 저희가 하지는 않아도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또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그 좀 영역을 좀 넓힐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가서 얘기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그 정책도 사실은 이렇게 중요하고 시민들과의 협력에 대한 부분들도 정말 중요해서 그런 부분들 많이 고려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또 협력을 위해 필요한 우리가 혹시 놓친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앞에 그 우리 이하선께서 충분히 그 시민들의 소통을 위한 부분을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 거는 제가 평가하고 싶은데요. 저희 나라의 그 물론 예전부터 그 이제 이 중고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인식을 바꿀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뭘로 바꿀 거냐는 거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물론 어릴 때부터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그럼 다 큰 성인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걸 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해외 가보면 많이 상승 벼룩 시장이 도시마다 있거든요. 도시마다 막 마을마다 있습니다. 네네. 우리 부산은 거기 불가능할까? 한번 그 이게 지원을 해서라도 한번 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에 재활용 센터가 있는데 이 재활용 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한 번씩 고민을 해보는데 실제로 현장 가보면 우리 김 대표하고도 몇 번 같이 그 16개 구군을 다 한 5년 됐나요? 다 예. 돌았는데 너무나 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이걸 통폐합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보통 우리가 지자체가 구성해가 지자체 하나가 하게 되어 있지만은 이게 지자체, 상계 지자체가 모여가 하나를 운영하게 되면 좀 더 업그레이드된 재활용 센터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민간하고의 접촉도 그만큼 더 많아질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올 수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제 남은 시간에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너무 많은 부분들이 좀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간략하게 조금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 다양한 환경 교육을 하면서 지금 시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앞에서 교육 2가지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방금 교수님 되게 좋은 짤을 하셨어요. 재활용 센터가 그냥 그 재활용품 들어가서 선별만 하는 공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거기서 선별을 해볼 수도 있고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부산에도 아마 수영구 쪽에서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선별장을 묶든지 어쨌든 간에 선별도 하고 사람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한다면 완전 그게 그냥 이론적으로 숫자만 배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몸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서 진짜 그 각종 환경 관련, 재활용 관련, 자연순환 관련 시설들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왜 그러냐면 소과학 시설하고 매립장은 너무 멀어요. 근데 도심에 있는 재활용 센터는 가깝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해서 몸으로 느끼는 자원순환 교육을 한다면 기존의 자원순환과 함께 좀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좀 그까지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부분 제가 한번 좀 더 첨언을 좀 해드려요. 너무 좋은 말씀하셨고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그 재활용 센터 아까 현대화 사업 말씀드렸잖아요. 시설 개선도 넣었지만 교육 기능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 이게 권역에서 좀 나눠진다 하면은 선별장 시설도 보면서 그리고 그 교육센터가 들어가고 전시 기능도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나오는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도 서구 에코센터가 만들어졌는데 밑에서는 선별 기능, 위에 올라가게 되면 전시를 통해서 아이들 교육을 통해서 내가 스프린스르게 이렇게 처리되구나. 그리고 교육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대하는 사업에 이런 부분들 다 넣어가지고 내가 15분 거리 안에
내가 가까이에서 재활용 이 부분을 교육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너무 접근하려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너무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여건상 선별장을 큰 규모로 늘릴 수 없는 곳이 사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몇 개구가 또 그 같이 힘을 합쳐서 조금 넓게 이용을 해서 그런 기능을 좀 넣는다면 또 그러한 가치를 또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교수님이 예전에 이 활동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자료도 많이 내셨고 그런 게 좀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6.3MHz 연재 FM에서 제작한 ES지구 자원 재순환 인식 개선 프로젝트 쓰레기는 자원이다 토론회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엄태규 경성대학교 환경공학부 명예교수님, 이영애 부산시 자원순환 과장님, 영화학자이신 정혜정 박사님, 김추종 자원순환시민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정 박사님, 네, 이렇게 같이 얘기를 들어보셨는데요. 독일에서의 어떤 상황들과 또 덧붙이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독일은 역사적으로 벌써 1990년대에서부터 정부 주도로 된 제도나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만들어진 그루너 punk트라고 하는 그린 도트 제도입니다. 생산자한테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재활용 비용 부담을 기업도 부담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일정 부분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런 법안이고 아마 이런 정부 주도형 리사이클링 산업에 이런 그루너 punk트와 같은 이런 제도를 아마 그 다음에는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아마 채택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정책으로는 재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자원을 아예 확실하게 수거 가능하도록 하는 판트플라쉐 공병 회수 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소비자가 유리, 알루미늄 캔, 페트병에 든 음료수를 살 때 15에서 25센트를 더 냈다가 슈퍼마켓에 다시 가지고 가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애초에 선별해내서 확실히 비용 절감도 되고 재활용을 위한 가공 중간 단계를 줄여서 빠르게 수월하게 재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요즘에는 또 아예 재활용되어야 하는 포장 쓰레기를 그 자체를 아예 생기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슈퍼마켓에 과일이나 야채가 포장 없이 그냥 쌓아놓고 진열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 포장 자체를 아예 자제를 하고 대신에 종이봉지나 아니면 소비자가 각자 주머니를 들고 가서 그래서 이제 알아서 담아서 그렇게 사는 그런 제도가 생겼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탄소 배출이 늘어날 때마다 올라가는 비싼 값의 페널티를 기업이 내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통용되는 플라스틱 용기가 여러 겹으로 만들어지거나 합성 플라스틱 소재라면 재활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소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플라스틱 소각 시 엄청난 양의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일이라면은 환경의 나라 그래서 자원 재순환도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독일의 전문가들도 그렇고 자원 재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독일 내 언론에서도 꾸준히 제기해왔던 문제인데요. 언론에서 말하길 독일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자원 재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독일 정부가 리사이클링 통계를 낼 때 실제로는 크게 두 가지 허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독일에서 1년에 1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출을 해서 다른 나라에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그쪽 나라에서 발행한 이제 리사이클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확인서만 이렇게 독일 정부에 제출만 하게 된다면
실제 이제 그 나라에서 제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거는 알 길이 없죠. 근데 독일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리사이클링 했다 이런 식으로 통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통계에 그런 식으로 잡히게 돼서 리사이클링 했음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같은 경우에는 전기나 연료 재생산 명목 아래 쓰레기들을 그냥 고농축 유해 물질의 매연을 뿜어내면서 그래서 에너지 자원으로 리사이클링이 되었다고 이렇게 통계를 낸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신화가 있는데요. 우리 쓰레기 자원이 자원이고 쓰레기가 자원이고 쓰레기를 가지고서는 어차피 에너지 또 개발해서 사용을 하면 이거 어차피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많은데 엄밀한 의미에서의 업사이클링은 사실 굉장히 힘들다는 게 중론이고요. 쓰레기를 에너지 자원으로 재활용한다던가 아니면 기존의 자신의 품질을 잃지 않으면서 질적으로 동일한 자원 그대로 재활용되기랑 굉장히 어렵고 여태까지 잘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활용이 잘 된다는 종이조차도 결국 누런 종이나 회색 종이 이렇게밖에 지금 재활용이 안 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흰색 종이를 만들려면 비용이 더 들고 가공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또 더 소비가 되고요. 또 플라스틱 용기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식품 기업들은 사실 위생과 품질의 이유로 재생 용기를 현재까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더 큰 이유는 아마도 신상 플라스틱 용기를 사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덜 나가고요. 그래서 업사이클링 제품이 나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새로 생산되는 제품에 비해서 가격적으로 그리고 품질적으로 메리트가 없다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사이클링 제품이 성공하려면 이런 가격적으로 그리고 품질적으로 안고 있는 약점을 뛰어넘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희귀성 그리고 예술성 등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이런 재활용 제품을 소비자가 사용한다는 그 자체에서 나도 환경보호에 동참하고 있구나 하는 좀 약간의 도덕적 허영심을 충족시키는 마케팅을 벌여야 업사이클링 제품이 그나마 잘 팔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다른 관점에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업사이클링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쉽지 않죠. 이게 참 자원순환 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또 제대로 펼치기란 정말 말 그대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다 이제 우리가 끌어안고 그래도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잖아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은 꼭 시민들한테 전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부터. 네. 이 업사이클링이 앞으로 한 단계 나아갈 사실 하나의 정책인데 이게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 거죠.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거는 앞으로 숙제가 될 것이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텀블러 좋습니다. 사용하는 거. 근데 텀블러를 10번 사용하고 버려버린다면은 종이 한 컵 사용보다 못한 결과를 갖고 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만들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종이컵 한 50개 분의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이걸 50배 이상 쓰고 한 100배 써야 종이 쓴 것보다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텀블러의 모순인 거예요. 텀블러 무조건 한다고 해서 10번, 20번 쓰고 버려서 잘 썼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잘못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이 문제점하고 그러니까 업사이클링 했을 때의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품질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얼마만큼 가능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 하는 것은 결국 국가에 갖고 있는 하나의 정책적 배려,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시민사회가 해결해야 될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고 이런 것이 이제 이 지자체의 이제 여러 가지 행정력하고
이런 부분이 연동화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앞으로 지구에 대한 탄소 배출을 줄이기 하는 일환으로 특히 그 탄소 배출이 일어난 기후 변화는 우리 인류한테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재활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구를 한 살이라도 더 많게 가져갈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김초종 센터장님. 네. 예, 지금까지 우리 현대사가 발전하면서는 많은 자원을 끌어오고 많은 에너지를 써서 많이 만들고 그냥 버려서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구조였죠. 경제 구조로 치면 선형 경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줄이는 선상에서 먼저 와야 되는 것은 재사용이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쁜 텀블러 하나 3번 사가고 10번 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래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 텀블러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용품들을 오래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약간 문제가 있는 것들은 리페어, 수리하는 문화. 그리고 그것이 전 불가능할 때 재활용을 하는데 그럼 재활용도 있고 업사이클도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 그 환경적으로 더 유리할까에 대한 고민이 되어지는 사회 구조가 돼야 된다. 그걸 이제 아까 법적으로 타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순환 경제 사회라 부르거든요. 좀 그런 구조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해야 될 노력, 그런 가기 위한 지원도 해야 되지만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저런 제품들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소비자도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처럼 왕창 만들어서 오염시킨 물건을 계속 쓸 것인지 저런 제품 쓸 것인지 아마 저는 우리 똑똑한 기업 그 소비자 시민들은 아마 친환경 제품, 순환경 제품을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국가와 지자체가 도와주는 구조를 할 수 있는 만큼 해준다 그러면 충분히 그런 시스템으로 변화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건 이제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가기 위해서 국가, 지자체, 기업, 시민들의 역할들이 잘 말무너질 수 있는 그런 사회. 특히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자원순환 모험 도시에서 이제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뛰어넘어서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순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광역 지자체가 되기를 함께 바라고 저도 한때 같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폐기물은 우리 생활에서 그 필수적으로 사실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이런 그 폐기물과 관련된 정책이 안착하려면 사실 지역 주민들의 어떤 희생과 또 불편함이 또 공존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런 폐기물 처리 시설 인근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일단 감사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위치한 각 분야에서 모두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행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기업은 정말 제품 생산 단계에서 포장재를 줄이고 재활용이 잘 되는 물건을 만들고 재질을 통일하려는 각고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아지고요. 또 폐기물을 수거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이런 업체들이 다른 마음을 안 먹고 폐기물이 정말 수거부터 처리까지 무단 투기 없이 책임 관리되는 어떤 그러한 책임 어떤 그런 그 가치가 또 필요하다고 봐지고 또 저희는 당연히 그런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또 시민 여러분들은 정말 사실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분리배출이 어렵긴 하지만 어렵지만 딱 두 가지 정말 쉽고 안에 내용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 쉽고 분리 안에 거 비우고 이런 건 정말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종량제 봉투에 뭐 기차 타고 막 이렇게 넣지 마시고 좀 불편하지만 저희가 분리 배출이 잘 된다면 저 수거라든지 저희가 이후 시스템까지 잘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이런 자원 순환은 지역의 사실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및 국제적 연대가 사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네덜란드 외교부에서 우리 시의 폐기물 정책에 대해 좀 궁금하게 생각해서 한번 방문을 해서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민간 차원의 교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덜란드의 민간단체, 우리 부산의 어떤 민간단체, 시민단체의 활동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대표님께도 그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약간 뜻깊은 행사가 좀 하나 있습니다. 저희 11월에 UN 플라스틱 총회 그게 아마 5차 회의의 마지막이 우리 한국 부산에서 이제 개최되는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 주신 우리 교수님 그리고 또 우리 박사님 또 대표님 말씀 주신 모든 말씀 사항을 제가 좀 잘 메모를 좀 했습니다. 내용 잘 검토해서 또 저희 시장에
또 행정에 잘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시민, 정부 그리고 기업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전 지구적인 숙제인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와 삶을 위해서 오늘 이런 뜻깊은 말씀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서 정말 그런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쓰레기도 자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특히 우리 부산시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서 또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엄태규 경성대학교 환경공학부 명예교수님, 이영애 부산시 자원순환과장님, 영화학자이신 정혜정 박사님, 김추종 자원순환 시민센터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BF 부산 사회적 경제 지원 기금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ESG9 자원 재순환 인식 개선 프로젝트 마지막 프로그램인 두 번째 토론회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